서초동 상속 로펌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상속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들의 집합체인 그 법무법인입니다. 법인이죠. 저는 이 상속 일을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 포기와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오늘 이게 사실은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무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실무를 잘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아버님과 혼인을 하셨고 아들을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귀여운 딸을 낳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매 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형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만 남매 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습니다. 이제 크면 클수록 저희도 뭐 제가 아들을 뒀는데 어릴 때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둘이. 특히 뭐 동생 누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서로 챙기고.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주워온 딸인 것처럼 집에서 구박이 많이 심했습니다. 이 딸한테. 그래서 팥쥐도 아니고 공주인가요? 팥쥐인가요? 아무튼 뭐 신데렐라. 그래서 이 딸이 가출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튑니다. 그리고 가족과 단절을 합니다.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살았는지 아버지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도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서로 관심 없습니다. 이 상태가 쭉 이어져서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 승계 집행문이 옵니다. 이게 승계 집행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채무에 판결 채무에 7분의 1을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문입니다. 이 집행문은 원래 판결을 받으면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해 안 하면 경매 들어가거든요. 경매 들어갈 때는 집행문이 부여됩니다. 법원에다가 집행문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만이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승계는 뭐냐? 상속인이거든요. 원래 이 어머니 채무인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게 승계되는 겁니다. 7분의 2, 7분의 2 법정 지분대로 이렇게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법정 지분대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2002년도, 2022년 올해죠. 올해 승계 집행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랴부랴 어머니 거를 떼봅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니 2017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딸은 어떻게 생각하죠? 당황합니다.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2천만 원 됩니다. 이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거를 좋아요.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력자가 나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따님이 그 승계집행문을 들고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이제. 네, 서초동에. 변호사무실 많죠? 네, 다녀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 특별안정승인을 권합니다. 네. 특별 안정승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돌아가신 날부터 이 상속폭이라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정승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예, 이걸 들고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어요. 예. 자, 얘기를 들어보니 특별한 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특별한 정승인은 자, 요게 특별자만 들었지 사실은 한정승인입니다. 이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청산이라는 게 나와요. 예. 청산이 아시겠지만 빚잔치입니다. 네. 어머니의 재산을 갖고 채권자들한테 쪼개주는 겁니다. 네. 어머니 재산이 100원이면 100원 갖고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갖고 딱 쪼개주는 겁니다. 자, 쪼개주려면 돈을 찾아야 됩니다. 은행 가서. 그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7분의 2만 안 줍니다. 3명 다 오라 그럽니다. 상속인들. 3명 다 오든가, 아니면 동의서를 갖고 오든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네, 아니면 뭐, 네가 이 돈을 다 찾아줬다면 판결문을 받아오든가, 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산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정승을 하려면 이 청산을 하면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뭐, 안심장도 원스톱 서비스, 뭐 판결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니까 금융정보조회 신청해가지고 잔고증명 띄고 부채증명 띄고 뭐 사건이 있으면 판결문 띄워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 이걸 다 띄워야 됩니다. 예. 뭐 은행차 가서 줄 서가지고 뭐 하나 뜰 때마다 3,000원씩 내고 예. 보험회사 가서 해약 환급금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엄청 번거롭습니다. 신문공부도 해야 되고. 이분한테는 특별 한정승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게 특별 한정승인 자체가 첫 번째 일도 많고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청산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청산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상속 포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상속 포기를 하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상속 포기하면 이건 이제 가족관계죠. 가족도입니다. 네, 가족도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가 되면 법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네, 상속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분이 원래 달라지겠죠. 이게 5분의 2, 5분의 3으로 바뀝니다. 네, 나는 상속이 아니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가요? 이게 좋은가요? 예, 당연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는 자 3개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한정승인도 3개월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3개월 지나면 지나면요. 자, 특별 한정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 특별 한정승인을 하냐 하면요. 3개월이 지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3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송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한정 승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지금 2022년이니까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한정 승인하는데 지금 승계 집행본을 받아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특별 한정 승인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았는데 제가 이 상속폭이 2022년도에 신청했습니다. 뭐 오래 찾아오셨으니까 이거 심판 떨어졌습니다. 심판문을 수령했고 승계 집행문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그것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도 불허가 됐습니다. 깨끗이 다 끝났습니다. 이분 앞으로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승계 집행문을 내든가 또는 어떤 채권자가 이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상속폭위 심판문을 내면 됩니다. 나 상속이 아니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그러면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거나 취 안 하면 각하합니다. 법원에서. 근데 거의 다 취합니다. 상속폭위 심판문 내면 100이면 100 다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송 안 합니다. 왜? 상속인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속 포기를 받았을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3개월이 지나면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피상속인 개념을 아시죠? 이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상속 포기 한정을 할 수 없고 채무가 더 많은 걸 지금 알았으니 지금 특별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가 틀린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사망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지만 2022년에 승계 집행문을 보고 승계 집행문을 송달받아서 법적으로는 보통 뭐 송달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송달받아서 비로소 이때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 알았다라고 본 겁니다. 주장을 한 거죠. 본 게 아니고 법원이 뭐 알아서 봐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사실을 사망 사실, 인자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증명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2017년에 사망하셨지만 그 사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
걸지 못하고 2022년 이 신계 집행문을 받고 나서 비로소 어머니가 사망한 걸 알았으니 나는 지금으로부터 신계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오늘 상속 포기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때 오셨을 때 손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한 정수인을 하시게 되면 그 청산을 해야 되고, 청산을 내면 목록을 내셔야 되고, 목록을 내시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야 된다. 떼고 청산에 신문 공고도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 안 하면 또다시 소송이 들어온다. 10년 돼서 시효가 도래하면, 그렇게 되면 또다시 답변서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아버지하고 또 오빠한테 같이 힘을 모아서 청산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상속포기라면 그런 게 필요 없다. 깔끔하게 끝나버린다 그냥. 또 어떻게 하실 거냐.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아마 신청을 해도 이런 보정명령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 선택을 하셔라. 해가지고 상속포기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그렇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미리 제가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상속 5년 동안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 왕래가 없었다는 거, 그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 포기 심판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상속을 전문을 하니까 특별한 정승인 이런 부분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속 포기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이렇게 안내를 잘못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협의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싹 다 협의문을 해서 어머니한테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속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상속 포기할 수 없고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건 특별한 정승입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정승인으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3개월 안에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또 이제 특별한 정승인하고 한정승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해서 특별한 정승인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건 자료가 되게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료만 한 이만큼 됩니다. 제가 역대 했던 이 사건 중에 가장 자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원래는 다 안 된다고 이제 안내를 받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럼 그런 차이가 나냐면, 아까 이런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는 거하고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특별 한정승인데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서류를 들고 직접 한 군데 가서 물어보시지 마시고 한 2군데나 3군데 정도 가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역대 안 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역대 신청해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상속 포기는 가능합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한 사실을 몰라야 되고, 그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갔다, 해외가 있어서 몰랐다 그러면 출입국
내역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마다 조금씩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예, 예. 이론은 딱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무에서는 그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한번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한 정승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